다항식의 곱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항식의 곱셈이라기보다는 식의 곱셈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그 식의 곱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분배의 법칙이라는 걸 배운 적이 있는데요. 이 식이라는 건 단항식도 있고 다항식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의 형태예요. 이렇게 형태. 그래서 만약에 A 곱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를 써줄 때 A에 B 더하기 C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고, 얘는 식을 전개하게 되면 얘가 얘한테 곱해져서 AB 플러스 AC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을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얘기냐면 A 플러스 B 곱하기 C 플러스 D를 전개하게 되면 A가 C한테도 B한테도 곱해지고요. D한테도, B가 C한테도 D한테도 곱해져서 얘의 전개식이 AC 플러스 AD 플러스 DC 플러스 BD가 되어지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혹시나 여기서 더할 수가 있다. 즉 더하거나 뺄 수 있다. 뭐가 존재하게 되면, 공량이 존재하게 되면 그마저도 정리를 마저 해주시면은 정리가 깔끔하게 완료가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을 세로셈으로도 쓸 수 있는데 A 플러스 B 곱하기 C 플러스 D를 하게 되잖아요.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죠.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이렇게 배웠잖아. 두 자릿수 곱셈할 때 맞습니까? 그죠? 그거랑 똑같은 방식이에요. B 플러스 D 플러스 A 플러스 D, 거기에 BC 플러스 AC 이렇게 해서 둘 더해주면 AC 플러스 AD 플러스 BC 플러스 BD가 되어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순서가 똑같아요. 계산 순서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곱셈과,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계산이 되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분배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식을 전개할 때 이렇게 볼 줄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A 플러스 B 곱하기 C 플러스 D가 되어진다 라는 얘기는 A 플러스 B라는 한 덩어리가 얘한테도 곱해지고 얘한테도 곱해지는 거야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마치 누구처럼? 이런 모습처럼 이렇게도 보여질 수 있어야 돼서 얘가 A 플러스 B 곱하기 C 더하기 A 플러스 B 곱하기 D 이렇게 전개가 되어질 수도 있고, 또는 곱하는 거는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똑같잖아요. 순서가 바뀌어도. 즉 A 플러스 B 곱하기 C 플러스 D나 C 플러스 D 곱하기 A 플러스 B나 어차피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C 플러스 D 곱하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A 플러스 B에 C 플러스 D가 곱해지는데 이 전체가 얘한테도 곱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여서 C 플러스 D에 A 플러스 C 플러스 D에 B 이런 식으로도 전개되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렇게 전개되는 게 가장 표현한 상태의 기본이지만 이런 식으로도 전개되어질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의 곱셈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3개짜리가 돼도 똑같습니다. 얘가 항이 3개가 돼도 우리가 두 자릿수 곱셈에서 세 자릿수 곱셈으로 바뀐다고 해서 그 곱셈이 달라지지 않았던 것처럼,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 곱하기 34를 하게 되면 얘랑 곱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곱했던 것처럼 이게 세 자릿수 곱셈으로 넘어간다고 해도 1, 2, 3 곱하기 3, 4, 5, 6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곱한다 라고 해도 얘가 얘한테 곱해지고 얘한테 곱해지고 얘한테 곱해졌던 것처럼
똑같이 식도 그렇게 계산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지. 각각의 성분들이 똑같이 계산이 되어지면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 곱하기 C 플러스 D 플러스 E 얘를 전개한다 라고 하는 것은 A가 여기 있는 A가 너네 모두한테 곱해지고 여기 있는 B가 니네 모두한테 곱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지. 즉 A가 C에 곱해지면 AC, A가 D에 곱해지면 AD, A가 E에 곱해지면 AE, B가 C에 곱해지면 BC, B가 D에 곱해지면 BD, B가 E에 곱해지면 BE가 되어진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 이게 3개짜리로 바뀐다고 해도 달라질 건 없는데 여기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C 플러스 D 플러스 E가 되어도 내용은 똑같다. 얘가 곱해지게 되면 여기 있는 A가 CD 모두에게 곱해지고 여기 있는 B가 CD 모두한테 곱해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가 CD 모두한테 곱해진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문자를 바꿀게요. D, E, F로 바꿀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곱셈을 진행을 해주시면 A가 D한테, A가 E한테, A가 F한테 이렇게 곱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B가 D한테, B가 E한테, B가 F한테 곱하기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C가 D한테, C가 E한테, C가 F한테 곱셈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것. 지금 다음처럼 해주는 것을 우리는 식의 곱셈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주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식을 전개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괄호로 식이 묶여있는 상태인데요. 얘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개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 그리고 반항식 곱하기 다항식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야. 이해가 됐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형태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된 형태가 있습니다.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를 전개하게 되면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배의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어집니다. 총 3번의 작업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곱셈 공식에서요. 자, 곱셈 공식에서 얘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A 플러스 B를 제곱을 하겠다는 얘기는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의 상황이었을 것이고 이때 여기 있는 A가 A 플러스 B에 모두 곱해지게 되니까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여기 있는 B가 A, B에 모두 곱해지게 되니까 AB 플러스 B제곱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분류항끼리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제곱 플러스 1AB 더하기 1AB니까 2AB가 되어지겠죠. 2AB 플러스 B제곱이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A-B의 제곱은 A-B 곱하기 A-B가 되어지니까 전개하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 되어서 얘는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되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얘네를 번번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나가는 것은 조금 번거로운 거여서 언제까지나 이러한 과정을 거쳐나갈 수는 없는 것이어서 다음과 같은 전개식 완전 제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또 완전 제곱했는데 완전 제곱이 뭔 말인지 몰라. 그럼 그게 뭐죠? 그죠? 네. 다시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완전 제곱식이라고 불러줍니다. 완전 제곱식에 대한 전개식입니다. 완전 제곱식을 전개하는 방법은 완전 제곱식을 전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얘는 자 앞에 있는 거를 제곱하고요. 앞에 있는 놈과 뒤에 있는 놈을 곱해요. A랑 플러스 B를 곱하면 AB입니다. 플러스 AB 거기에 2배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이 되어진다. 마지막으로 뒤에 거를 제곱을 하면 됩니다. 다시 A-B를 제곱하여
완전 제곱식을 전개하면 앞에 있는 걸 제곱하고요.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곱해요. 그럼 a랑 마이너스 b를 곱하면 마이너스 ab입니다. 거기에 2배. 그럼 마이너스 2ab 플러스 뒤에 거를 제곱합니다. b제곱이 되어집니다. 됐습니까? 요게 완전 제곱식을 전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시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 얘를 전개하게 되면 얘는 a의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ab 마이너스 b제곱이 되어서 얘랑 얘랑 둘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는데요. 지금의 상황은 여기랑 여기랑 생긴 게 똑같고 가운데의 부호가 반대일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얘를 제곱하고 얘를 제곱한 다음에 빼주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놈을 제곱하고 뒤에 있는 놈을 제곱한 다음에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전개가 완료가 되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게 곱셈 공식이라고 하는데 거창하게 그렇게 부를 필요는 없고 그냥 완전 제곱식의 전개, 그리고 얘는 합과 차의 모습이어서 합차의 식의 전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합과 어떤 차에 대한 곱의 그 전개식은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완전 제곱의 형태는 이렇게 계산이 되어진다라는 사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개념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루트 3을 제곱근 파트에서 했었죠. 루트 3을 제곱하면 3이 됩니다. 그렇죠? 내가 루트 2를 제곱하면 2가 되어집니다. 마이너스 루트 2를 제곱하면 얘도 2가 되어집니다. 마이너스 루트 3을 제곱하면 얘는 3이 되어집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제곱할 일이 생겼어 라고 얘기를 해보자. 1 플러스 루트 3의 제곱을 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런 식을 우리 뭐라고 한다고? 완전 제곱식의 전개는 앞에 있는 놈을 제곱하고 앞에 있는 놈과 뒤에 있는 놈을 곱해요. 그럼 1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3 거기에 2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2 루트 3이 돼요. 그리고 뒤에 있는 놈을 제곱해줘요. 그럼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럼 얘는 1 더하기 3은 4가 되고요. 4 플러스 2 루트 3이 되어집니다. 자, 다시 2 마이너스 루트 3을 제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죠. 앞에 있는 놈을 제곱합니다. 얘와 얘를 곱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2 루트 3이죠. 거기에 2배를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 루트 3입니다. 거기에 마이너스 루트 3을 제곱하면 3이 됩니다. 따라서 얘는 7 마이너스 4 루트 3이 되어집니다. 3 마이너스 2 루트 2의 제곱입니다. 그럼 얘는 앞에 있는 놈을 제곱합니다. 얘와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6 루트 2, 거기에 2배하면 마이너스 12 루트 2, 마이너스 2 루트 2를 제곱하면 플러스 8, 따라서 얘는 17 마이너스 12 루트 2 이렇게 되어집니다. 다시 2 더하기 루트 3을 제곱을 합니다. 2를 제곱하면 4, 2랑 플러스 루트 3을 곱한 다음에 2배하면 4 루트 3, 루트 3을 제곱하면 3, 따라서 7 플러스 4 루트 3이 되어집니다. 뭐가 됐습니까? 그죠? 다시 1 마이너스 루트 3을 제곱해 보겠습니다. 1을 제곱하면 1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3의 2배는 마이너스 2 루트 3 더하기 루트 3의 제곱이니까 3 하게 되면 4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되어집니다. 3 플러스 2 루트 2를 제곱해 보겠습니다. 3을 제곱하면 9, 3 곱하기 2 루트 2의 2배, 6 루트 2의 2배니까 12 루트 2 플러스 2 루트 2의 제곱은 8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17 플러스 12 루트 2가 되어집니다. 이게 식을 전개한 겁니다. 저 수를
저렇게 생긴 무리수를 지금 제곱을 했을 때 이렇게 정리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게 굉장히 맞아요. 결과는 맞아요. 결과는 맞았는데 이건 사실상은 과정은 틀렸어요. 이 과정은 너무 조금 복잡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를 자, 요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좀 전에 얘기한 게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은 앞에 거 제곱, 앞에 거 뒤에 거 곱한 다음에 2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해볼게요. 순서를 바꿔볼게요. 앞에 거를 제곱, 뒤에 것도 제곱, 앞에 거 뒤에 거 곱한 다음 2배 이렇게 해볼게요. 자, 순서를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얘와 얘는 같은 식인가요? 다른 식인가요? 같은 식이죠. 맞습니까? 그죠? 자리가 바뀐다고 식이 달라지지는 않죠. 4 더하기 3 더하기 1과 1 더하기 4 더하기 3이 다릅니까? 같지요. 요 자리가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즉 전개하는 순서가 조금 바뀌어도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이 순서가 지켜져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순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겠죠. 내가 하는 세 가지의 행위가 어떤 행위? 앞에 걸 제곱하고 뒤에 걸 제곱하고 둘이 곱한 다음 2배 하는 거. 그 세 번의 행위가 정확히만 일어나게 되면 그 순서는 사실상은 관계가 없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이 식과 이 식은 어떠니까요? 같으니까요. 맞습니까? 그죠? 네. 자, 그러면 저걸 다시 해볼게요. 어떤 친구냐면 이 친구들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인데요. 자, 얘를 다시 해볼게요. 순서 바꿔서 앞에 거 제곱 1, 뒤에 거 제곱 3, 둘이 더하면 4, 둘이 곱한 다음에 2배. 앞에 거 제곱 4, 뒤에 거 제곱 3, 둘이 더하면 7. 이제 둘이 곱한 다음 2배. 앞에 거 제곱 9, 뒤에 거 제곱 8, 둘이 더하면 17. 둘이 곱한 다음에 2배. 자, 앞에 거 제곱 4, 뒤에 거 제곱 3, 더하면 7, 둘이 곱하면 2루트 3, 2배 하면 4루트 3. 앞에 거 제곱하면 1, 뒤에 거 제곱하면 3, 둘이 더하면 4, 둘이 곱한 다음 2배 하면 2루트 3. 앞에 거 제곱 9, 뒤에 거 제곱 8, 둘이 더하면 17, 둘이 곱하면 6루트 2, 거기에 2배 하면 12루트 2 이렇게 되어집니다. 맞습니까?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정상적인 과정이죠. 이게 이상한 과정입니다. 순서, 단순히 하나의 순서의 차이가 식이 더 복잡하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한 단계를 거쳐 나간 걸 볼 수 있고요. 전부 다 한 단계를 거쳐서 여기 가운데의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다음 단계로. 가운데 단계를 거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간 모습인데요. 여기서는 곱셈의 순서를 바꿨더니 전개하는 순서를 바꿨더니 이렇게 한 번의 계산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는 계산에 있어서 가장 간결함을 뭐 해야 되냐면 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해볼게요. 자, 여긴 됐고요. 이제 2 플러스 루트 3에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앞에 거 뒤에 거 생긴 게 똑같고
가운데 부호가 반대면 앞에 있는 거 제곱, 뒤에 있는 거 제곱, 둘이 빼라고.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1이 되어집니다. 되나요? 자, 루트 3 플러스 1, 루트 3 마이너스 1 하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빼라고. 그럼 얼마? 2가 되어집니다. 다시 루트 3 플러스 2, 이건 할 필요가 없겠고. 그 다음에 2루트 3, 3 플러스 2루트 2, 3 마이너스 2루트 2. 전개하면 앞뒤 생긴 거 똑같고 가운데 부호 반대니까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둘이 빼라고. 그럼 얼마가 돼요? 1이 됩니다. 이런 얘기.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게 되냐면 분모의 유리화라는 걸 하게 됩니다. 분모의 유리화. 뭘 하게 된다? 분모의 유리화. 어떤 루트가 포함되어 있는 무리식에서 분모가 무리수일 때 그것을 뭐 할 수 있다? 유리화를 할 수 있다. 우리 예전에 이거 했었죠. 루트 a분의 1이야. 그지? 그럼 얘는 위아래에 똑같이 분모를 유리화하기 위해서 루트 a, 루트 a를 곱해서 a분의 루트 a라고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밑에가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루트 a 플러스 루트 b분의 1이야. 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똑같이 해주는 거야. 지금 여기서 보시면요. 얘 전개하면 무리수 이렇게 되는데 얘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무리수랑 곱했는데 유리수가 됐어요. 무리수랑 곱했는데 유리수가 됐어요. 무리수랑 곱했는데 유리수가 됐거든요. 그죠? 그러네. 자, 근데 분수는 분모 분자에 지금처럼 똑같은 걸 곱해줘도 괜찮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똑같이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위에도 똑같이 분모에 맞춰서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를 곱해주게 되면 유리화가 되어진다는 얘기지. 밑에가 앞에 거의 제곱, 뒤에 거의 제곱, 빼기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루트가 사라지니까 분모가 무슨 화 되어졌다? 유리수화 되어졌다 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누가 된다? b가 된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는 분모의 유리화의 과정에서 합과 차, 합차의 전개가 이루어져 있는 합차의 전개의 원리가 숨어 있는 분모의 유리화라는 과정 꼭 기억을 해 두셔야겠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얘도 추가적으로 기억을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있는 부분들을 전부 다 숙지를 하신 뒤에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어떤 거냐면 저 저 식을 갖다가 변형을 할 수 있어요. 현행 교과 과정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이렇게 일컫는 건데 뭐 거창하게 곱셈 공식의 변형 뭐 그냥 간단하게 부르면 이렇게 부르기는 제일 좋을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우리는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이 되어지며 이때 조금 다시 생각해보면 다시 얘를 둘로 나눠보면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된다는 얘기고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된다는 이야기이며 이 식을 조금 변형을 해보게 되면 여기 있는 플러스 2ab를 이항을 시켜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2ab랑 같아질 것이고 여기서 마이너스 2ab를 이항하게 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bab가 될 것이라는 얘기인 거야. 그치? 그럼 여기서 우리한테 얘가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여기서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냐면 이거야. 얘가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도 있고 얘가 똑같잖아요. 똑같이 얘가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야.
여기서 목표하는 게, 우리한테 추구하는 목표가 그거예요. 원하는 게. 즉,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표현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얘를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2ab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똑같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럼 왜 굳이 저렇게 하냐고. 필요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얘를 이렇게 변형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이런 모습으로 변형을 해주고, 내가 만약에 얘를 이런 모습으로 변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모습으로 적절하게 그 상황에 맞춰서 뭐 해줄 수 있다? 변형을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둘은 어떻다고 볼 수 있어요? 같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게요. 지금 결론이 A 더하기 B.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너랑 너는 둘이 같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런 결론이 난 거죠.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2AB랑 같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또 적절히 이항을 해볼게요. 한 번은 2AB를, 한 번은 마이너스 2AB를 이항하는 것으로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2AB를 이항해 볼게요. 그럼 이런 모습이 됩니다. A-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가 됩니다. 그쵸? 자, 여기서 마이너스 2AB를 이항해 볼게요, 이번엔. 그럼 이렇게 되겠죠. A 플러스 B의 제곱은 A-B의 제곱 플러스 4AB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얘를 상황에 따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얘를 상황에 따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다시 한 가지가 더 나온 거죠. 누구를 표현할 때 A 플러스 B의 제곱을 표현할 때 상황에 따라서 A-B의 제곱 플러스 4AB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B의 제곱을 표현할 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A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AB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된다고. 됐습니까? 그건 내가 그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다르겠죠. 언제는 이렇게 한다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틀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춰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어진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만약에 이런 식의 모습도 있을 수 있어. 자, A 플러스 A분의 1을 제곱해 보겠습니다. 그럼 전개식에 의하면 앞에 거 제곱, A제곱. 그죠? 앞에 거 제곱, A제곱.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뒤에 거 제곱 하면 A제곱 플러스 분의 1.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곱하면 1. 거기에 2배 하면 2. 이렇게 되어지겠죠? 순서 바꾼 거예요. 그죠? 언니? 그래서 이렇게 전개가 되어집니다. 이거 되나요? 돼요? 너 안 되지? 돼요? 네. 자, 여기서 A-A분의 1의 제곱. 얘를 제곱해 볼게요. 그럼 앞에 거의 제곱, 뒤에 거의 제곱, 분의 1 빼기 2가 되어집니다. 앞뒤 곱한 거의 2배 해주면 빼기 2가 되어지겠죠. 그래요. 그럼 여기에서 플러스 2를 이항해 보고요. 마이너스 2를 이항해 보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은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 빼기 2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을 A 마이너스 A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돼. 즉 결론이 났죠. 아까랑 똑같은 결론이 났죠. 어떤 결론이냐면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이라는 것을 내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 빼기 2라고 바꿀 수도 있고 그때그때의 뭐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내가 a 마이너스 a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라고 바꿀 수도 있다 라는 얘기가 된다고. 그럼 다시 아까랑 똑같은 맥락으로 네가 너고 네가 너니까 너는 너겠죠. 그죠? 다시 너랑 너는 어떤 거야? 똑같단 말이죠. 그러면 결론을 낼게요. 다시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 빼기 2랑 누구랑 똑같다? 얘랑 똑같다는 얘기야. 그럼 거기서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자. 정리하기 전에 얘의 제곱 빼기 2는 a-a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인데 한 번은 얘를 넘겨보고 한 번은 얘를 넘겨봐요. 아까랑 똑같이 위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그러면 그 식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은 a 마이너스 a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가 되기도 하고 a 마이너스 a분의 1의 제곱은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 빼기 4가 되어지기도 한다는 얘기지. 이 역시도 내가 필요에 따라서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a 마이너스 a분의 1의 제곱을 이런 식으로도 바꿔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도 반드시 뭐 하셔야 된다? 암기를 하고 계셔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게 곱셈 공식 변형까지 해서 식을 전개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선생님이 이제 원하는 게 이제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어떤 사실이 이제 마지막이죠. 여기서 어떠한 전개식의 형태인데요. 이러한 전개식을 전개할 때예요. A에 자 X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여기 단원을 통틀어서 우리가 인수분해까지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또는 2차 더 나아가서 2차 방정식 2차 함수 그리고 고등과정을 영위하는 데까지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간단한 식의 연산들에서 사실 저 공식에 대한 저 전개가 아니라 완전 제곱식의 전개가 아니라 이러한 식의 형태에 대한 전개예요.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에 대한 전개입니다. 자, 얘를 전개를 하게 되면 달라지는 건 없어요. 아까랑 똑같아요. 분배 법칙이거든요.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x 플러스 ab가 되어집니다.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동류항이거든요. 2x 더하기 3x는 5x잖아요. 그러니까 bx 더하기 ax는 b 더하기 ax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x제곱 더하기 b 더하기 a의 x 플러스 ab가 된다라는 사실이겠지. 됐니 여기까지? 그죠? 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중간 과정이 반드시 뭐 되어져야 함? 생략되어져야 함을 뜻해요. 이 중간 과정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생략이 되어져야 되는 거고 여기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넘어올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야. 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2입니다. 얘를 전개하면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x 2x x 하면 3x 2x 더하기 x는 3x 1 곱하기 2는 2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죠?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야.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x 그러면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x 플러스 3 x 플러스 4 이렇게 되어 있으면 x제곱에 4x에 3x 하면 7x 플러스 4, 3, 12 이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느낌이 이런 느낌인 거야. 여기서 느낌이 이렇게 가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이 아니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 그 다음 둘이에요. 이렇게. 자, 하나,
둘, 셋. 요 단계. 총 3가지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두 개를 한 번에 해야 된다는 얘기야. 2x-1에 3x 플러스 5야. 자, 6x 제곱 한 다음에 한 번에야 10x 빼기 3x, 7x 이렇게 한 번에 마이너스 5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죠? 마지막 단계 하나. 그 다음 3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4야. 그러면 3x 제곱 써놓고 마이너스 12x 플러스 x 마이너스 11x 이렇게 한 번에 마이너스 4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계산 과정이 원활하게 좀 이루어지게끔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2단원의 어떻게 보면 가장 최종적인 목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실 가장 애를 먹는 부분은 이 곱셈공식의 변형 파트일 텐데 진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뒤에 부분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기초가 많이 되는 부분이니까 꼭 여기를 많이 챙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곱셈공식 변형 단어는 여기까지 곱셈공식에 대한 단어는 식의 전개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